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하라는 과목에서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파트인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기하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기하의 흐름이야. 흐름의 핵심은 쪼갠다 라는 것이고, 쪼갤 때 도구는 보조선이다 라는 거지. 그 보조선이 공간이라는 개념에서는 보조평면으로 바뀌는 것이고, 보조평면은 크게 두 가지, 단면도와 전개도인데, 단면도가 핵심이고, 이 단면도는 다시 두 종류예요. 단면도 두 종류가 오늘 수업에서 등장을 하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고, 일단 시작을 하는 부분은 평면의 결정 조건이다 라는 거지. 평면 결정 조건은 네 가지인데, 첫째, 세 점. 둘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셋째,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넷째, 평행한 두 직선. 요게 평면을 결정하는 결정 조건이다 라는 거고, 오늘 하게 될 내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위치관계를 생각하는데, 위치관계는 세 종류. 첫째,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둘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셋째,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이고, 항상 얘기하듯이 위치관계의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은 교점의 개수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몇 종류야? 예원이?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뭐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는 두 종류. 일치한다가 수학상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부분인데, 일치한다를 빼면 두 종류이고, 두 종류는 평행하다와 한 점에서 만난다 이고, 그 다음에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꼬인 위치라고 하는 거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꼬인 위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 이게 세 종류이고, 세 번째 두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자동으로 평면 위에 직선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는다와 한 교선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점이란 말 대신에 교선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위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얘기고, 이렇게 세 종류 중에 가장 낯선 경우가 바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꼬인 위치다 라는 거였고, 꼬인 위치를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가 이번 시간 시작이 되겠어요. 꼬인 위치가 뭔지 머릿속으로는 떠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걸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 정석에 나와 있다. 138페이지 피세요. 138페이지를 보면 제목이 섹션 2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추측해 보세요. 138페이지 전체에서 선생이 말하는 꼬인 위치를 다루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민이, 네 생각엔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겠니? 그렇지, 잘했어요. 여기에서 다루는 첫 번째 방식이 이거야.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평행 이동시켜요. 그러니까 제목을 내가 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환원은 우리 수업에서 표어가 뭐냐면 2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으로 바꾼다. 바꾼다를 조금 있어 보이게 한자어로 환원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지. 꼬인 위치에 있어요. 꼬인 위치에 있는 놈을 요 평행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뭐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거지. 봐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 그걸 나눠줬던 교과서 프린트를 기준으로 보면 한 평면 위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꼬인 위치잖아. 그거를 한 평면 위로 바꾼다라는 거야. 바꾸는 방법은 평행 이동이고 평행 이동을 시켰더니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가지 경우, 즉 평행하다와 한 점에서 만난다 중에서 뭐가 돼?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된다 이거지. 거기서는 이 방식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도 뭐가 있어? 이루는 각이란 걸 생각할 수 있다. 그 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 현재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생각하자가 아니야. 사실 그 부분은 수학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중요도는 높지 않아. 중요한 건 오히려 그 평행 이동을 시켜서 각을 만든다라는 거지. 참고로 각의 정의가 뭐죠? 시점이 일치하는 두 반직선이 이루는 도형이야. 이 정의에 비춰보면 지금 평행 이동시켜서 뭘 만드는 거죠? 일치하는 시점을 만드는 거지. 그게 교점이 되는 거죠. 이해 갔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지 그 유도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인 거야. 지금 이해 갔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유도 과정, 증명 과정이 뭐에 해당돼? 여기서는 평행 이동이다 라는 거지. 알겠죠? 평행 이동. 생각을 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거를 문제를 바로 보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어요. 1번만 푸세요. 1번만 푸세요. 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1번만 푸세요.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벌써 풀었어? 정말이 풀었단 말이지. 정말이란 말이지. 틀리면 맞았어요. 어떻게 맞았지? 어떻게 맞았군. 풀어서 맞았지. 잘했어. 그럼 2번 풀어. 멍 때리지 말고 그냥.
오케이. 잘했어요. 풀었니? 아깝게 틀렸어요. 자, 봅시다.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확장이 돼요. 확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고2가 되었으니 조금 더 수능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법에 조금씩 더 포인트를 맞추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긴 심화 문제는 빼고 첫 번째 기본 문제, 두 번째 응용 문제죠. 그래서 기본 문제는 적용 A라는 사고를 적용하는 문제이고 응용 문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적용 B, 환원, 그리고 확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응용 문제의 세 번째가 확장인데 확장은 뭐냐면 비슷한, 그러니까는 아니야, 여기서 확장을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일단 가보겠다. 사고를 확장하라 라는 얘기인데 이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표현하면 여기서 한 직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한 직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셈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안 만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두 직선이 한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한 평면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략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등장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라고 한다면 요 위에 의미 있는 두 점을 생각을 하고 요 위에 의미 있는 두 점을 생각을 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의미 있는 두 점이란 우리 수업에서 언제 등장을 했었느냐 하면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겠지만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이 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의미 있는 두 점. 분명히 이런 점을 제시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거랑 표현하고 또 이거랑 표현한 걸 그어서 이런 직각 삼각형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의미 있는 두 점이지. 뭐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 있는 두 점의 확장이 바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수학의 지수함수의 그래프에서 등장을 하죠.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두 점을 각각 직선 위에서 찾은 후에 어떻게 연결한다. 수학에서 두 점은 뭐야? 선분이 되고 이 선분이 결국엔 또 뭐가 되느냐면 기하 입장에서는 다각형의 변이 되는 거야. 다각형의 변.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하면 뭐가 되느냐? 의미 있는 두 점 사이에 원래 있던 선분까지 했을 때 이게 지금 뭐야? 여기를 조금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점선으로 입체감을 살리는 게 점선이 입체감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변형이 구성이 된다. 그치? 사변형.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야. 꼬인위치 있는 두 직선을 뭘로 만들어? 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생각한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이거지. 여기서 굳이 사용한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평행이동, 저거는 평행이동 자체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의미점 점을 연결하여 사변형으로 만든다. 이 사변형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알아둘 건 이 사변형은 평면 도형에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야. 가장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라 평면 도형에서는 삼각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변형이. 삼각형의 기본이 정삼각형이듯이 공간 도형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형이
사변형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사변형인 정사변형. 사면체. 사변형? 사면체라고 하죠. 사변형은 존나 옛날 표현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갖고. 사변체. 알겠죠? 정사면체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고방식과 연관되는 사고방식이 정석에 있어요. 정석을 보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죠? 137페이지. 지금 펴놨던 138페이지 바로 앞에 보면 기본 문제 7-2번이 있어요. 기본 문제 7-2번. 확인하세요. 문제를 읽고 그 풀이도 확인하세요. 확인했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림에서, 그 정석의 그림에서 선생이 언급하는 상황은 뭐냐면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그림을 보세요. 정석. 직선 AC와 직선 BD가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냐, 꼬인 사변형, 이렇게 거기서는 표현을 했죠. 이런 꼬인 사변형을 생각하는 건, 야, 이거 봐. 꼬인 사변형이랑 그냥 사각형이 한 대각선을 중심으로 좀 접혔다. 조금 접혔다. 알겠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접혔다. 그지? 이런 식의 얘기고, 그래서 공간에 존재하는 입체 도형인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그런 꼬인 사변형은, 그래서 이런 용어 때문에 사변형 이렇게 적었었는데, 옛날 용어고 요즘에는 이 관점으로 잘 보지 않고 그냥 사면체, 오케이? 사면체 A, B, C, D, 사면체 A, B, C, D로 보거든. 그래서 사면체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봐. 그 정석에서는 요것과 요것이 꼬인 위치에 있다.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사면체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좀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평면에서 세 점이 있을 때 세 점으로 뭐가 결정되죠? 삼각형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세 변을 삼각형으로 바꿔서 다룬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평면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한 점이 있을 때 뭐 의미 있는 두 점을 잡고 연결을 시켜서 삼각형을 만든 후에 생각을 한다. 뭐 이런 거지. 조금 전에 이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적었던 여기에 좌표 평면이 있으면 직선이 있을 때 여기는 두 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죠. 이해 갔나? 알겠지? 오케이.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확장이라고 적은 건 뭐 아예 바꾸는 거지.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에 대한 얘기를 사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요 관점도 조금 있다가 조금 심화 상황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야. 이 문제에서 보면 지금 나눠준 프린트 문제죠. 프린트 문제에서 보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거지. 사면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요 직선과 요 직선이 꼬인 위치에 있다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사면체를 생각한 후에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 도형을 처리한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일종의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뭐 요렇게 지금 빨간색이요.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 있는 의미 있는 점과 여기 의미 있는 점.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것도 하나의 평면이잖아. 이 평면이 우리 수업에서 이제 다루게 될 뭐 보조 평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는 보조 평면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 내가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쉬운 문제다. 나중에는 이런 게 보조 평면을 네가 이런 보조선을 그려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런 닮음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뭐 이거지. 얘랑 평행하다. 평행하면 닮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는데 이게 지금 중점이니까 1대 이 중점 연결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랑 평행하니까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평행하니까이 아니고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중점 연결 정리해서 평행이 되고, 평행하니까 닮음이 되는데 그 닮음 비가 1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4지. 4.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2. 이 길이가 2거든. 그럼 여기도 2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4가 답이다인데, 여기서 이거랑 이것들이 그런데 조절시키면 이거랑 수직이냐? 그래야지 2 곱하기 이게 답이지. 이거 왜 수직이야? 얘기해봐. 이거랑 왜 수직이야? 즉 이거 왜 정사각형이야? 다른 변에서 봐도 다른 뭐? 다른 변에서 봐도 다 일어나는. 네가 말하는 거는 뭔가 대칭성을 가지고 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직관적인 이게 직각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발상의 근거는 될 수 있어도 수학적으로 이게 직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안 되죠. 너는 왜 이게 직각이라고 생각했어? 이유는 없다야? 이유는 없다야?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보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치관계, 그 중에서 중요한 위치관계, 그 중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중에 가장 낯선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그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환원과 확장이 있다. 환원이란 평행 이동을 말하고, 확장이란 사변형에서 생각한다 라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수직이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정사면체를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왜 수직인가는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할 텐데, 이미 요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나왔지. 뭐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나왔다고. 여기서 수학은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 잠깐만 미리 조금 봐. 왜 영화에서도 예고편 있듯이 그렇게 보면 얘랑 평행이지, 얘랑 얘가 평행이지. 지금 알아먹었나? 그러면 얘랑 얘가 수직이다라는 말은 원래 뭐라는 거야? 주어져 있는 얘와 얘가 수직이다야. 즉 정사면체에서 변체는 또 뭐야? 정사면체에서
이거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는데 씨발 졸라 쪽팔려서 못 올리겠네. 씨발 영어가 존나 옛날 할아버지 세대의 용어를 사용하고.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은 서로 수직이다. 정사면체에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은 서로 수직이야. 정사면체에서. 그냥 사면체에서가 아니고. 그냥 사면체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수직일 이유가 없지. 그런데 정이라는 단서가 달리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 얘랑 얘랑 수직이고 얘랑 얘랑 수직이야. 얘랑 얘랑도 수직이야. 그거 증명하시오는 모른다라면 정사면체를 배운 적이 없다. 와 같은 말이 될 정도로 기본이고 중요해요. 마치 이거야. 정삼각형에서 왜 세 내각은 각각 60도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삼각형을 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 답을 4라고 맞춘 학생들은 감각적으로 맞춘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생각을 하도록 하겠다. 정리하세요.